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그 노코드 웨비나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스타트업과 노코드 프로젝트를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주제로 네, 웨비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이 140분이나 돼서 제가 진행했던 웨비나 중에서는 최대 흥행한 대박 웨비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제 화면 보이시죠? 뭐 대충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SEO가 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서치 콘솔에 등록해 보는 거 정도 해보시는 분들, 이거는 아니면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천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래서 오늘 아주 실행 가능한 액션 플랜을 배워가지고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딱 타겟에 맞는 분들이 잘 오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노코드툴은 노션인데 아마 노션과 우피와 관련된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해 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버블, 아이맵, 워드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솔루션 쓰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진행해 주시는 호스트께서 네, 가이드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는요. 내일은 최상단이라는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내일 서비스 이름입니다. 서비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최상단 팀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1인 개발자, 노코드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 대행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늘 웨비나가 만약에 마음에 드셨으면, 그리고 아니면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웨비나 종료 후에 내일은 최상단을 검색을 구글에서 하셔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회사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공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1인 개발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광고 대행사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네, 서비스 제한이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로 비용을 소진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 세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진행자로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부터 내용은 이제 내일은 최상단의 이진현 대표님을 모시고 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은 최상단의 공동대표 이진현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준석 대표님이랑 저랑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실무 쪽을 맡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에 대한 큰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병주님? 네네. 원래 홍보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더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정보성으로 더 집중을 화면 해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노코드 툴에서 SEO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스타트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SEO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일은 최상단의 공동대표이자 저는 원래 기존에 스타트업 PR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그 SEO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대행사를 아예 차려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가장 포인트는 저도 이제 노코드 툴 버블을 사용해서 이제 키줄러라는 서비스도 만들고 서비스의 마케터로서 지금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코드 툴에 대한 이해도 있고 SEO에 대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 잘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SEO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양도 많고 할 게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콘텐츠도 들어가 있으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분의 웨비나로는 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인데 이거를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면은 좀 더 노코드 툴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실까 봤을 때 이제 오늘 노코드 툴로 제작한 우리 서비스 이름만큼은 구글에 검색했을 때 상단 노출에 되게 해보자라는 것을 목표를 갖고 오늘 웨비나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SEO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트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문하셨을 때 사이트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좀 뽑아서 하면 좋을 사이트 하나를 뽑았거든요. 그거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코드 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피랑 노션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버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세팅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SE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SEO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검색어 최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예시를 들어본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봤는데 도서관 추천 코너에서 우리 책을 두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봤을 때 뭐 구글,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구글, 네이버, 다음이라는 도서관 안에 우리의 책, 즉 우리의 도메인을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 이제 각각의 페이지들을 우리의 URL이라고 할 것이고, 그럼 우리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서 그러면은 뭐 각각 키워드마다 매달 되게 추천 도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 오늘의 뭐 이번 주에 뭐 추천 도서는 뭐 건강이다 하면은 이제 그 건강 안에 추천하는 그 책들을 이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색어 최적화 작업은 이렇게 우리의 도메인을 잘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좋은 책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읽기 좋은 책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책을 딱 폈을 때 이 책이 되게 뭐 글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읽기가 너무 힘들면 사실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 좀 읽기가 좋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읽기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너무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쓰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용이 좋지 않은 책이라 사람들이 보고 바로 덮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베스트셀러 코너에 뽑히기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도메인을 읽기 좋게 만들고 또 좋은 내용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제가 프레시코드라는 거를 쳐봤어요. 근데 프레시코드가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인데 그 샐러드 배달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구글 검색창을 보셨을 때 검색창 바로 밑에 광고가 떠요. 이거는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검색 광고랑 검색어 최적화는 달라요. 광고 이외에 그 밑에 바로 이제 최상단에 뜨는 것을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프레시 코드를 치면은 여기 뭐 장소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옆에 스키마 세팅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 스키마 세팅조차도 이것도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이제 저희가 프레시코드라는 거를 사이트를 받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웹 문서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평점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스키마 세팅, 최적화 작업의 스키마 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어 최적화랑 이제 검색 엔진 마케팅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차이점을 좀 뽑아드리면, 검색어 최적화는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뭐 대행사를 쓰시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최적화 작업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검색 엔진 마케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키워드 경쟁을 해서 그거 바탕으로 클릭당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 마케팅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까 이제 구글 검색창에서 보다시피 광고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검색어 최적화 작업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작업을 하든 콘텐츠적인 작업을 하든 일단 최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바로 되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최소한 3개월 그리고 길게는 12개월을 잡고 되게 긴 프로젝트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어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 순위가 바뀔 수가 있고 또 순서와 위치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바로 원하는 가격에 위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검색어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라는 게 붙지 않고 상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고객들이 더 많이 고객들이 신뢰를 가지고 더 많이 유입을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환율 또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최적화를 커뮤니티에 이제 적용해서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클릭률이 이제 400% 4배가 넘게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전환율도 그 오가닉 트래픽에서 전환율도 한 30% 정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색어 최적화는 꾸준히 했을 때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한번 훑고 갈게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읽듯이 검색 엔진에 이제 그 웹문서를 크롤링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웹문서를 다 읽는데, 대신에 이 읽는 방법을 코드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이 웹문서들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네이버, 빙 다음이 있겠고, 각각의 이제 검색 엔진들이 따로 있고, 각 알고리즘이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디테일적으로는 되게 달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검색 엔진 최적화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온페이지 SEO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오프페이지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페이지 SEO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퀄리티를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내 사이트 안에 있는 이 사이트의 퀄리티를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오프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인지도,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부 퀄리티를 평가하는 걸로는 테크니컬 SEO라고 해서, 아마 지금 오늘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할 건데, 테크니컬 SEO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얼마나 이제 이제 로봇이 잘 읽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콘텐츠 SEO는 이제 그 콘텐츠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끔 썼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페이지 SEO 같은 경우에는 백링크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 사이트를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이런 신뢰도를 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SNS들이 있을 것이고, 뭐 뉴스 기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블로그에서 내 페이지에 글을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모바일 최적화고, 모바일에서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이거 페이지를 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반응형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요. 구글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모바일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원래는 테크니컬 콘텐츠 백링크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면, 여기에 이제 모바일 최적화도 아예 다른 분류로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백링크는 사실은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 써가지고 링크 이렇게 사오면 되지 않냐, 그런 서비스도 많이 있거든요. 막 몇백 개, 몇십만 원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어뷰징이 돼서 구글에서 이제 아예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백링크 자체가 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백링크는 그렇게 국내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MVP 단계든 프로덕트 단계든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그러면 테크니컬 SEO, 콘텐츠 SEO, 모바일 최적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검색 엔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은 비슷한데 미묘한 디테일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SEO를 세팅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상단 노출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페르소나가 어떤지, 진짜 어떤지 일단 파악해서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도 마케팅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케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본인의 이제 타겟군이 구글을 많이 검색을 하는지, 네이버를 검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다음 카카오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이제 분류를 해서 어느 곳에 가장 집중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마 세팅 같은 것들을 잘 해주시고 또 SEO, 테크니컬 SEO를 좀 더 고도화해주면서 자체 페이지 내에 최적화 콘텐츠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본인 이제 블로그나 뷰가 있잖아요. 상단에 본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홈페이지에 대한 SEO 테크니컬 고도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자체 플랫폼 먼저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티스토리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검색하기가 이제 다음 검색 엔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 이용해서 먼저 콘텐츠를 쌓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컬 SEO는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구글에 맞춰서 테크니컬 SEO는 하면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구글 SEO를 하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SEO에 대한 원리인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채팅창을 볼 수가 있나요? 잠시만요. 네, 특별히 질문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제부터가 빨리 궁금합니다. 얼른 진행해 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일단 진단을 해볼 텐데 먼저 원래 처음에 이제 막 되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뭐 어떤 툴을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직접 검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사이트닷 하고 https 하고 도메인으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도메인을 검색하시면은 구글에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크롤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한번 저희 이제 키줄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넣어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지금 네, 구글이 색인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키줄러 캘린더랑 키줄러라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색인을 하려고 했던 웹문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 일정 관리랑 그리고 서비스 소개 두 가지였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크롤링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사이트맵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일단 이건 작업은 했는데 이미 크롤링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뜨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이트가 어떤 게 지금 크롤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주셔서 어떤 거는 막아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 사이트가 지금 색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상단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려면 먼저 사이트 명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상단에 잘 노출이 되고 있고요. 이 뒤로 다른 웹문서들도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 일정 관리로 키워드로 보시면은 상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 지금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셔서 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하면서 보고 계신가요? 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가 이제 콘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사이트 혹시 등록이 안 돼 있으시면은 등록하는 방법은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서치 콘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는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테크니컬 SEO 우리 사이트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지금 가이드라인인데요. 먼저 이게 지금 여기에 작성드린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케터시라면 이 정도는 헤딩 태그에 넣으시거나 사이트맵 만드시거나 하면서 마케터 혼자서도 조금만 공부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URL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그 URL 안에 그 카테고리랑 프로덕트가 키워드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URL만 봐도 이게 어디에 어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태그에서 각 핵심 타이틀에 우리의 핵심 키워드 아까 보셨다시피 키즐러의 우리의 일정 관리 이렇게 각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각 페이지별로 타이틀이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 모두 이제 규칙성이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비콘이라 그래서 타이틀 옆에 그 로고 이미지 그게 추가가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라고 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타이틀의 이 페이지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하는 메타 태그예요. 그래서 이 태그가 키워드를 잘 포함하고 있고 너무 길진 않은지 한 130자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또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도 이제 예를 들면 키워드가 이제 인기를 끄는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핵심을 잘 표현해주는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키워드만 나열을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읽고 또 설명을 보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 태그라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콘텐츠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가 중복이 되면은 오히려 같은 콘텐츠를 중복을 했다 싶으면은 이제 캐노니컬 태그에 그 상위 태그만 보고 밑에 건 아예 제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캐노니컬 태그가 내용은 다른데 캐노니컬 태그가 달라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다른 내용의 사이트인데 이 캐노니컬 태그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잡히지가 않고 오히려 상위 그 캐노니컬 태그로 작업되어 있는 이 상위 태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노니컬 태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H 태그라고 해가지고 H1, H2, H3, H4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트 구조화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끔 다른 사이트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걸 그냥 디자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사이트 진짜 가장 큰 제목을 H1 태그로 하고 또 소제목을 H2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제목을 H3로 하면서 이렇게 목차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해주시고 P나 기구로 내용을 잘 감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그냥 디자인으로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데 봇 같은 경우에는 이 H태그로 내용의 그 목차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조화 잘 해서 작업을 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지 태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링크를 공유하면 거기 사진이랑 타이틀이랑 내용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좀 잘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 공유를 했을 때 그 태그가 보이는 것조차도 지금 SEO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걸로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 태그 해가지고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간결한 문장과 키워드를 포함해서 잘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구조를 사이트를 되게 잘 정리해서 그 구조를 검색 엔진이 잘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이트로 잘 구성됐는지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거를 한번 XML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키줄러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웨비나가 하나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좀 듣고 갈게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잡히고 싶은 페이지가 두 개였어요. 그래서 잡히고 싶은 페이지가 3개였고 첫 번째로 이제 얘네가 이제 첫 번째로 잡은 것이 그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 그다음에 쉐어드 페이지 이렇게 3개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이트가 지금 잘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잡히기 싫었던 그런 사이트가 혹시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사이트 맵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 봤을 때 뭐 개인적인 뭐 페이지나 아니면 우리가 페이지 안에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이트 맵에 잡히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robots.txt 해가지고 robots.txt를 해가지고 이 페이지들을 읽지 말라고 구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은 이제 HTTP를 읽지 않기 때문에 HTTPS를 써서 보안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 스피드가 적당한지 모바일 반응형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디렉션 각각의 링크에서 혹시 잘못 다이렉트된 자공사 페이지가 없는지, 에러 페이지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서 에러 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글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페이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이걸 이제 버블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 표시로 넣은 것들이 이제 MVP 단계에서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만 해줘도, 이제 노란색 표시만 해줘도 우리 서비스를 그냥 구글에 검색했을 때 최소한 최상단에는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채팅방에서 나온 질문은 이준성 님이 대충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성님만 믿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현재 상태에 이제 이것들을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툴들이 있어요. 무료 툴들이 있는데 제가 이 무료 꿀팁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SEO 메타인 원클릭이라는 구글 익스텐션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깔아볼까요? 그럼 구글 익스텐션으로 가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꿀팁이죠. 완전 꿀팁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오늘 웨비나 다 들으신 겁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들어가셔서 이거 영업 비밀인데 그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무료 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툴입니다. 죄송한데 화면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 잠시만요. 예. 이 페이지였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네요. 네. 네네. 가장 중요한 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네. 크롬 웹스토어에서 SEO 메타인 원클릭 누르시고 이거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H태그라 그래가지고 페이지 구조를 알려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것도 무료고 이거 받아주시면 돼요. 두 가지 다 천천히 받고 계실 거라고 이해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메타인 원클릭은 이렇게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캐노니컬, 로봇 랭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한 페이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익스텐션 키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안에 구조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전 설문조사 할 때 받았던 게 각각의 이제 지금 노코드 툴 링크를 도메인을 제가 받았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거 진짜 해볼 만하다라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애드 리타게팅 링크로 마케팅 하시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비스 명이 뭐였죠? 에드샐러드입니다. 맞아요. 에드샐러드. 에드샐러드 대표님 계신가요? 대표님 네, 계십니까? 있습니다. 계신가요? 네, 한번 예. 에드샐러드 보면서 제가 검수 작업 한번 진행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좋죠.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앱샐러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니, 익스텐션 깔린 페이지가 이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버블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잘 만드셨고 콘텐츠도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아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에드샐러드를 선택해서 지금 SEO 검수를 한번 해드려 볼 거고요. 이제 아까 SEO 메타인 원 이거 익스텐션을 보시면은 타이틀을 지금 에드샐러드라고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에드샐러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드샐러드 하고 그 슬래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만 있어요. 방문자 트래킹 끝을 차라리 타이틀에 올리셔서 에드샐러드 슬래시 링크 하나로 방문자 트래킹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옆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그 핵심 키워드랑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뭐 리타르게팅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URL로 한 번에 하는 마케팅, URL로 하는 방문자 추적하면서 단순히 키워드만 나열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 130자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워드 작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키워드는 알고리즘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글은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검색 엔진은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구글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키워드는 네, 따로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런 거 수정을 해주시면 좋고 네, 랭귀지는 코리안 잘 해주셨네요.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이미지 알트 태그나 타이틀 태그가 잘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각 이미지를 맞게 여기 알트에 뭐 적어도 뭐 에드샐러드 메인 이미지 이런 식으로만으로도 해주시면은 에드샐러드를 쳤을 때 뭐 이런 메인 이미지라도 뜨기 때문에 이런 알트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H 태그도 한번 보면은 일단 H1이랑 H2 태그 이렇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거는 잘 해주셨는데 H2 태그를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태그 안에 넣어서 이게 한 줄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소제목에 H3 써주시고 해주셔서 이런 건 너무 좋았고요. 그럼 가장 핵심인 콘텐츠 지금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핵심인 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너무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에드샐러드 매거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매거진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에드샐러드 해주시는 걸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이건 사실 취향 차이고요. 각각의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에 맞게끔 타이틀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30자 넘지 않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스크립션도 각각 이제 에드샐러드의 매거진입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케팅 트렌드, 리타게팅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이지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는 매거진인데 얘는 지금 M 컨텐츠하고 20일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여기에 매거진 해주시고 이 안에 이제 뭐 No Funnel Performance Marketing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URL에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이틀을 이제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뭐 퍼널 노퍼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매거진 콘텐츠 에드샐러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타이틀 태그에는 지금 이 콘텐츠만의 키워드 앞으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약간 요약을 해서, 이거는 디스크립션에 키워드 포함한 요약을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고, 각각 이 콘텐츠 페이지별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시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리타게팅 마케팅을 쳤을 때 1등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만 해주셔도 한 하루 정도만 시간 들여서 각각 페이지마다 이런 작업만 해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태그도 사실 H1 여기 하나만 잡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는 이제 뭐 H2에 잡힐 수 있게 H2, 뭐 H3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꿀팁인데, 이렇게 FAQ 이런 거 다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기에 버블도 스키마 세팅을 아마 헤드에 넣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스키마 세팅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요.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여기에 뭐 리타게팅 마케팅 하는 방법 이렇게 치면은 뭐 남의 거긴 하지만 이런 세팅 이렇게 Q하고 앤서하는 이 세팅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블에선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스키마 세팅을 해주시면은 이런 아까 그 FAQ를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검색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거의 스키마 많으셨나요? 세팅이라는 게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스키마 세팅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저희의 데이터를 구글이 좀 더 읽기 쉽게끔 만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게 이렇게 schema.org 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것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 아무튼 그 문서 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뭔가를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조금 더 검색창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의 정보들이 이게 어떤 데이터다. 예를 들어 이게 리뷰 데이터다. 아니면은 이게 뭐 책 관련 데이터다. 아니면은 뭐 이게 유튜브 관련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그걸 코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컨텐츠 쓸 때 뭐 이거 코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를 다 쓰고 나서 이 이 스키마라는 이 독스를 활용한 이 코드를 가지고 헤드에다가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HTML 헤더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네네, 헤더에다가 진행해주시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좀 공부를 해보고 각 네네. 페이지에 헤드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또 한번 제가 그 버블이 되는지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헤더라고 해서 이제 버블에다가 넣었는데 안 됐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테스트해서 나중에 경과 보고 한번 노코드 톡방에 올려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님이 버블에서 해당 플러그인이 있다고 또 줌 채팅에 스키마 플러그인 있군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버블 개발자님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일단 하나 하고 나중에 일단 시간 남으면은 하나 더 오디트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건 근데 개인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노코드 툴에서 SEO 세팅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란색의 7가지 세팅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7가지 세팅, 일단 1번 버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버블은 해외 툴이라서 SEO 세팅이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다르게 경쟁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SEO가 정말 SEO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은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L로 바로 키워드를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덱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덱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태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각각의 본인의 본인의 룰에 따라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제 이게 어디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브랜드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프로덕트 이름, 그 다음 카테고리 이름, 그 다음 브랜드 이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각 페이지별로 다르게 해서 130자 정도, 최소 130자 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 많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타이틀 같은 경우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키워드라면 이제 메타 디스크립션에서는 좀 더 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 저 같은 경우 아이 일정 관리에 대한 키줄러 키워드로는 뭐 초등학생 시간표, 유치원 시간표, 육아 후 복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슈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우리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메타 디스크립션 가지고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나오긴 좀 힘들고, 콘텐츠 잘 쓰셔서 그 콘텐츠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좀 많이 키우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H태그 구조화인데요. 이제 만들면 사실은 버블을 자동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다시 구조화해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텍스트 누르시면은 그 HTML 엘리먼트 SEO 해가지고 여기에 H1인지 H2인지 H3인지 4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큰 제목 H1은 하나 큰 제목에다가 H1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H2는 부제목에, 그 다음에 더 소제목들은 H3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준성님의 그 버블 서비스인 스포비게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 버블의 에딧 스타일에서 이제 스타일로서 통합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HTML tag for this element 하고 SEO 이렇게 괄호쳐져 있는 이 부분을 바꿔서 모두 지정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비콘 설정해서 이렇게 이미지 파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 상에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지 태그, 공유시 보여지는 스니펫은 스니펫 맞게 설정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예 SEO랑 메타 태그 세팅에 이제 SEO랑 메타 태그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들어가셔서 웬만해서 다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거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봇.txt도 되더라고요. 이 로봇.t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K싱글 포스트, K크리에이트 포스트 아까 사이트 검색했을 때 잡히면 안 됐던 부분들이 잡혔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디스얼라우 해가지고 이거 더 이상 크롤링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ML 파일 생성하는 거는 보여주고 싶으신 사이트 체크하셔서 XML 파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태그도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알트 태그 넣어주시면은 검색했을 때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도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트 태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셨던 노션이랑 오피로 세팅을 하는 건데요. 네, 노션이 그냥 해외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SEO에 좋은 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노코드 툴 자체가 SEO에 좋은 툴은 아니에요. 네, MVP에 좋은 툴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SEO에는 좋은 툴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버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다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 속도가 상당 다른 경쟁 하드코딩 뭐 리액트로 만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SEO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최소한의 세팅을 하면은 그래도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다시 노션으로 돌아오면은 SEO에 좋은 툴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피라는 HTML로 사이트 변경하는 툴을 통해서 충분히 SEO가 가능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슈퍼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HTML 코드 변화 사이트를
그래서 우피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클린 URL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우피로 사이트를 만드신 분들 보면은 그냥 링크를 이제 노션 링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꼭 다 클린 URL 작업을 해주시고 이 URL이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각 노션 내에 각 페이지별로 HTML 코드 블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끔 우피 콘솔에서 그냥 바로 HTML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션 내에서 노션 가장 큰 제목 밑에 이제 HTML 코드 블록을 넣어서 이제 그 한 페이지에 HTML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콘솔에서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페이지마다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이 다른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노션 페이지에 이 HTML 코드 블럭을 최상단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션 페이지 위에 그 띄어쓰기도 없이 제목 바로 밑에다가 코드 블럭을 넣어서 타이틀 태그 넣었고 그 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 넣었습니다. 그래 넣었더니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 타이틀 태그 변경된 게 보이고 이 안에 디스크립션 태그도 변경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 태그인데요. 이제 노션에 이제 헤딩 1, 헤딩 2, 헤딩 3, 헤딩 4라는 그 트랜지션이 전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H태그랑 동일한 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큰 제목이 H1으로 잡히고 헤딩 1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변환했을 때 H2, 헤딩 2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변환했을 때 H3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div로 잡히고요. 근데 텍스트가 div로 잡히는 건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거 주의하셔서 이제 각각의 제목이랑 H2, H3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글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대체로 노션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조화 잘 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 써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비콘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우피 콘솔에 들어가셔서 홈의 하단 정보 파비콘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특별히 안 보이는데, 지은님? 네, 지금 잠깐 껐습니다. 다시 켰고요. 네, 보시면 제가 급하게 이제 SU 최적화하는 방법이라고 만든 노션 페이지고, 잠시만요. 지금은 schema.org가 보이고 있어요. 어, 라이브의 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왜일까요? 잠시만요. 여긴가? 네, 여기 맞아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피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바로 홈 가장 밑에 이제 로고 파비콘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지 이미지 태그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이거는 근데 이제 수정하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 자유도가 없더라고요. 이런 사이트맵 자유도는 없지만 이 정도는 설정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URL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하고 오지 태그 이렇게 넣고 이제 노션에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노션에 그 코드 블럭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지 태그 이미지 말고도 오지 태그의 그 내용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거는 헤드에 넣을 수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오지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그 각 페이지별 태그에 넣어주시면 헤딩에 들어갈 그 태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노션에서 만든다면은 이제 각 페이지별로 저렇게 그 코드 그쵸. 블럭을 이용해서 메타 프로퍼티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코드 넣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실 우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나 아니면 사이트맵 구조화하는 게 조금 어렵고 이미지 알트 태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꾸기 어렵지만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이트 최적화 하셔서 네, 이제 사이트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다 만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서치 콘솔을 한번 등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걸 등록하라고 떠요. 그럼 도메인 등록하기랑 URL 프리픽스가 있는데 일단 먼저 URL 프리픽스로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RL 프리픽스로 저희 URL 넣으시고 URL을 넣고 나면은 얘네가 너네 헤더 태그에 이 코드 넣어서 너희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라는 코드를 보내줘요. 그럼 그 코드를 헤드 태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O 세팅에 들어가셔서 헤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우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지 내가 할 페이지 위에 메타네임 헤더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버블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팅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세팅 SEO 메타 태그 여기 들어오셔서 화면이 또 안 보이거든요. 아유 네. 다시 한 번만. 네. 헷갈리네요 저도. 워낙 여러 개 띄워놓고 하시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버블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버블의 세팅에서 SEO 메타 태그 들어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오지 태그 그리고 로봇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메타 태그 헤더에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P 같은 경우에는 OP URL이 틀렸어요. O 두 개.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죄송해요. 오핀 여기가 아니라 노션이군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노션 구글 SEO 최적화하는 방법하고 바로 HTML 태그 넣었잖아요. 여기에 타이틀, 지금 노션이 또 안 보여요. 네. 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법 해가지고 사이트 하시고 여기 HTML 태그 인텐트 없이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헤드 태그 넣어주시고 이 안에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프로퍼티 하고 그다음 메타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바로 서치 콘솔에 등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치 콘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치 콘솔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세팅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가닉 트래픽이 얼마나 잡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검색창 내에서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제가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 어떤 검색어를 치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까지 서치 콘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한번 이제 주의할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SEO 최적화를 통해서 상단 노출을 보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노코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코드 툴로 만든 서비스는 사이트 속도 최적화가 어려워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MVP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크니컬 SEO 세팅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 버블 사례 중에서는 SEO가 잘 되어 있으면은 사이트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콘텐츠를 잘 쌓아서 상단 노출이 됐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버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콘텐츠를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많이 쌓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받은 것 중에 이커머스 사이트들도 좀 보였는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가다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좀 어렵다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MVP가 끝나면은 이제 하드 코딩으로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땐 좀 어떤 거를 지금이야 기본적인 세팅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콘텐츠 SEO가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키워드 분석하셔서 계속해서 입고 콘텐츠 계속해서 쌓으시면서 최상단 노출하시기 위한 작업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도화된 좀 스키마 설정을 해서 내 사이트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아까 뭐 FAQ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대한 별점 리뷰 같은 것들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할 수가 있고 책도 할 수 있고 뭐 채용 정보도 할 수 있고 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스키마 세팅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제 어쨌든 노코드를 하면서 리뉴얼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미 최상단 내가 갖고 있는 트래픽이 있는데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트래픽을 버리고 아예 새로운 사이트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리디렉션을 통해서 우리 트래픽을 유지를 하면서 또 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면서 뭐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진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더 그래요? 조금 알게 돼서 질문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네, 잘 준성님이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혹시 해결되지 않은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채팅방 보시고 뭐 준성님이나 진현님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업로드될 걸 고려해서 질문도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까지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온 질문부터 제가 보면 될까요? 네. 고스트 SEO. 근데 이게 다 각각의 이제 좀 노코드 툴이 아까 보니까 많았어요. 뭐 슬라이더를 쓰시는 분도 많으셨고 되게 많은 노코드 툴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헤딩 태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가지 그 노란색 헤딩 기본적으로 헤딩 태그랑 H 태그를 이거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노코드 툴에서 헤딩 태그를 어떻게 이제 HTML이나 아니면 헤딩 태그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안에 태그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툴은 어떻게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저 질문인데요.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걸리는 건 알겠는데 알트 네. 텍스트 입력 안 하면 그 이미지가 있는 페이지의 검색 그 순위도 뭔가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근데 이게 SEO라는 게 뭐 하나 안 좋으면 바로 내려가나요?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DA를 보시면은 들어와서 사람들이 꽤 오래 머무른다라는 게 보이면은 뭐 상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태그 하나 안 썼다고 막 이것 때문에 상단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이게 되게 요인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막 태그 하나 했더니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네, 뭐 하나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조금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매하지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네,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해보자. 그런 거죠. 하이철님이 롱테일 키워드 잡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좀 가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키워드 잡는 법이 사실 이것도 거의 1시간을 써야 되는 되게 작업인데 기본적으로 뭐 검색 광고 마케팅 하실 때 경쟁사 키워드 분석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구글에 대해서 뭐 구글 트렌드 서치에서 키워드 분석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우리와 관련된 키워드는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으로 우리 사이트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많이 검색하진 않겠지만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그거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하는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핵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키워드가 지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의 핵심은 뭐 지갑 뭐 빨간 남자 가죽 지갑 이게 뭐 우리의 핵심이다 하면은 이게 좀 더 롱테일 키워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3-4개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그 롱테일 키워드 연상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숏테일 키워드와 롱테일 키워드의 구분은 검색 빈도가 많지만 구매 빈도가 낮은 거는 숏테일 키워드, 검색 빈도가 적지만 구매 의도가 높은 거를 이제 롱테일 키워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 13을 활용하거든요. 아이폰 13은 검색량 볼륨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거는 구매 의도가 많은 소비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아이폰 13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도 오고 애플의 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람도 오고 판매량을 알고 싶은 사람도 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짧은 키워드죠. 이런 걸 숏테일 키워드라고 부르는 반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 13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단어를 붙여봅시다. 아이폰 13 케이스 남자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면은 그 볼륨량은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의도가 굉장히 높겠죠. 희철님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을 붙여서 리타게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리타게팅으로 하시지 마시고 링크 유입을 통해서 리타게팅하는 툴 같은 걸로 한다면은 희철님에게 굉장히 제품과 인볼브되어 있는 소비자가 올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단어 뒤에 단어를 붙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쉽게 누구나 타이틀을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나중에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 뒤에 질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몇 가지만 좀만 더 한 10분 정도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진현님? 네. 문보성님 질문부터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키워드와 설명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국문으로 뭐 해외 사이트로 해외를 진출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영어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국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사이트 밑에 연관 채널이 뜨는 것도 SEO 관계 있나요? 네, 사이트 밑에 연관 채널이 뜨는 게 SEO랑 관계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한 다음에 밑에 이제 웹문서가 뜨게 되잖아요. 그 웹문서들은 이제 테크니컬 SEO나 아니면 그런 키워드 관련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단에 노출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관련문, 이미지 파일명 변경하는 것은 SEO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미지 파일명이라고 하면 그 URL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알트 태그 말고 이제 이미지 src 소스 거기에 들어가는 링크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관련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파일 이제 네, 관련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땡땡땡땡 JPG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은 알트 태그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게 할 거는 알트 태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또 궁금한 게 그 구글 기준으로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노코드 프로젝트는 별도의 웹사이트로 만드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하라고는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네이버를 전략적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트래픽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가이드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 사이트에 올리는 블로그 컨텐츠를 무조건 뭐 네이버 블로그에 똑같이 뭐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같이 운영해라 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의 어떤 실행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긴 합니다. 네이버라고 하면은 자체 콘텐츠 쌓고 뭐 그거가 이제 조금 각색해서 네이버에 맞게끔 네이버 블로그에 쌓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네이버 서치 콘솔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사실 네이버에 최상단에 하겠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먼저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검색을 많이 이거에 대한 검색에 대한 계속해서 리텐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사이트에 도움을 되게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내 컨텐츠를 똑같이 네이버에 올려도 뭐 그게 뭔가 뭐 중복이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 그것도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의 경우에는 아예 똑같이 작성해서 올리셔도 돼요. 근데 구글에 똑같이 잡히는 사이트인데 동일한 게시글이다. 그러면은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걸 명시적으로 언제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진현님이 항상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불리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한울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용기를 내서 하나 보면데 제가 소프터라는 노코드 빌더로 만든 사이트가 네이버 서치 콘솔 등록하고 초록불 다 떴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브랜드명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이게 도저히 뭘까 해서 검색 광고를 한 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검색 광고를 꺼도 그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어, 의미 있는 어떤 결과인지 다른 분들에게 뭔가 검색이 안 잡혔을 때 소액으로 검색 광고를 집행해라 이게 어, 전문가로서 맞는 조언일 거라고 되시는지 네이버 직원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약간 마케팅이라는 게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쌓는 것도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또 유료 광고를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가 가장 시너지가 높은 것처럼 SEO가 꼭 서치 엔진 마케팅을 해야지 뭐 SEO가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두 가지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마케팅에 좀 비용이 태우기가 좀 그래서 SEO 작업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울님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니까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도저히 내 프로젝트가 안 잡히면 5만 원, 10만 원 돈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음. 네. 내일은 최장단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네. 뭐 여기 SSO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애초에 마케팅 광고 마케팅을 하시면서 유입량이 늘어나서 좀 또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이트에 막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단에 많이 노출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지금까지 뭐 늦은 시간까지 대충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지인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이벤트를 진행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발언, 뭐 진현님 혹은 중선님 아니면 원하시면 두 분 다 정리 발언 하시고 오늘 웨비나는 일단 마치고 더 얘기 필요하신 분은 남아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마디 드리면은 일단은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사실 SEO는 꾸준히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하시고 그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꾸준히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드코딩으로 넘어가실 때는 대행사 한번 써보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고 네,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열심히 일단은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준성님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툴을 도입하고 그 인재의 리소스를 붓는데 저희 최상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내일은 최상단을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럼 이상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병주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희 인사말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더 병주님 열어주시면 받아보거나 네. 아니면 저희 문의하기 페이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네 말씀하세요. 그 노코드 툴 저희 있으니까 그래도 뭐 꼭 안 산다고 답변 안 해드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저희 태그에서 문의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SEO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게 뭔가 이런 카더라 이런 사례 같은 것도 되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서로 정보 공유가 많이 되면 서로에게 도움될 부분이 SEO인 것 같아가지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 빛내주신
지연님, 준성님 감사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 결제에 관련한 페이플과 함께하는 웨비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